오늘 정말로 분노 치밀고 이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 천륜지간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천륜지간을 끊어버리는 처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충남 서천에서 부산까지 경찰들은 이 남성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의 이동 모습부터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두컴컴한 시골 마을입니다. 충남의 서천의 작은 마을인데요. 가방을 맨 남성이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30대 남성이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이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30대 남성이 충남 서천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이날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충남 서천에서 홀로 살고 계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닷새 넘게 이 아버지의 주검이 이 집에서 방치가 돼 있었는데 네. 연락이 되지 않는다.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경찰이 출동해서 이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하. 지난 2일 날 싸늘한 주검으로 저 영상에 찍혔던 남성의 아버지는 60대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 영상이 찍힌 저 영상만 가지고 뭔가 이 아들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뭔가 그러면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뭔가 이 행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 아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오랜만에 아들이 온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곧 찾아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진술을 했고 또 저 방범 카메라 CCTV 영상도 나오니까 네. 아들이 혹시 용의자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게 된 거죠, 경찰에서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김복준 의원님 예. 평소에는 아버지하고 왕래가 없다가 예. 느닷없이 최근 찾아오겠다고 연락했고 주변인들을 알렸는데 느닷없이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경찰이 누가 봐도 뭔가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있군요. 그러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이미 아버지하고는 떨어져 살았던 걸로 보이고요. 이 범인 손모 씨도 뭐 현재 거주지는 그 서울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로 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불과 몇 달 전에 출소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는 홀로 아마 서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 주변에 이제 뭐 그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면서 이분이 부동산 같은 걸로 돈을 조금 벌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아주 문제없이 혼자 잘 지내고 계시는데 네.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한 것 같아요. 28일 날 이제 뭐 우리 아들이 이제 온다고 그랬어.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이 한 5일째 되도록 이분이 또 안 나타나니까 궁금해서 가봤다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지인들의 이야기, 아들이 온다고 했다는 소리 들은 거. 네.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CCTV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분석을 넓게 했어요. 아하. 현장 주변 말고도 넓게 네. 해가지고 아들을 일단 용의자로 추정을 아하. 하고 네. 추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던 중 이 남성을, 이 아들을요, 경찰이 결국 용의점이 결국은 이 확실한 피의 사실로 드러나게 됐고, 결국은 검거를 했는데, 여러분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어제 경찰이 이 사건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이 브리핑엔요, 뜻밖의 정말 놀랄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피해자 지인분들의 진술이 뭐 연말에 아들이 오기로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의 피의자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좀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를 부산에서 검거할 당시에 제3자 명의의 여러 장의 카드와 도장이 발견되어서 그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 인천 지역에서 노 부부를 살해한 사실이 있다라고 자백을 함에 따라서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인천 지역 노부부 살해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추적하다가 지난 일요일 오후에 이 남성을 붙잡는데요. 이 남성의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한 겁니다. 남성이 카드와 통장 등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카드가 이 남성의 것도 그리고 이 남성의 숨진 아버지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하. 제3자 명의의 카드와 통장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남성은 돈 때문에 인천에서 지난 5일에 80대 노부부를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네. 인천에서 흉기로 살해된 80대 노부부의 주검이 발견돼서 아하.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복중 의원님, 예, 이 예. 사람이 충남 서천에서 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지금 이 노부부까지 살해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예, 어떤 경위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경찰이 밝혀야 될 거예요. 아하, 네.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인천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인천에서 본인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이 80대 노부부가 사는 집에 침입을 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뭐 이제 일정 부분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그 신용카드를 또 이 강취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 이제 세상에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이 부산으로 도피를 했던 것 같고 네. 충남 경찰이 이 부산의 모텔에서 이 사람을 검거를 했어요. 아하. 검거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소지품을 검사합니다. 아하. 소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 본인 명의 아버지의 명의도 아닌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궁을 했던 거고요. 네. 추궁을 하니까 사실은 내가 이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인천에서 이 노부부를 살해했다 하는 그 진술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인천경찰청에다 연락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인천경찰이 연락을 받고 두 노부부의 집으로 가보니까 네. 실제로 노부부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세상에요. 그런데요, 박영주 변호사님, 지금 애초에 이 아들이라는 사람, 이 남성이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곳이 충남 서천인데 지금 추가 범행은 인천입니다. 그런데 검거는 부산입니다. 지금 전국을 모델로 지금 종횡무진 도주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 아버지를 살해한 곳이 충남 서천이고요. 충남 네.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이후에 서울로 도주를 했다가 추정컨대 이제 노부부를 살해한 인천으로 갔다가 네. 이제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검거가 된 것입니다. 이 범행의 동기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라는 사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 교도소에서 나와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좀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연쇄 살인까지 저지른 것인데 네. 사실 이렇게 살인을 2회에 걸쳐서 저지를 정도면 그 사이에 추가 범행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현재 경찰 관계자도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하. 여러 장의 타인 명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폐륜 범죄에다가 천인 공노할 범죄가 지금 다 결합됐어요.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앞서 충남 서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지금 이 남성이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던 아들이 우리 아들이 와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온대, 나 찾아온대. 얼마나 기뻤으면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아들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이 범죄를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아버지에 대한 살인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게 정말 돈 때문인지 아닌지 네. 아니면 뭐 어떤 복수심에 대해서 있는지는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오랫동안 직업이 없었고 사실 출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무의지적인 아하. 어떤 범죄 유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살해를 하고 난 뒤에도 KTX를 타거나 택시를 타는 등의 뭐 어떤 스스로가 뭔가 방어하려고 하는 기제들보다 그냥 그냥 다니는 그냥 하나의 상황이었다고라고 그래요? 생각을 한다면 아하. 이 부분들은 정말 완벽한 범죄로서 생각했다기보다 네. 그냥 습관성 살인 아니면 습관성 범죄에 녹아 있는 사람이 아닐까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요. 네네.
경찰이 해야 될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박영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도피하는 과정 동선을 쭉 따라서 이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지금 이와 같은 유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아마 이 범행하는 건 이 사람 나름대로의 수법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동선을 따라서 이제 이런 범죄가 또 있는지 따져봐야 아하, 되고요. 네. 이 사람이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다시 갔어요. 이거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어떤 도주하고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항구가 있는 곳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버지 살해 이후에 밀항도 계획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찰이 반드시 조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비정한 정말 인면수심의 아들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하고 신용카드까지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그 인천에서 정말 안타깝게 숨진 이 노부부 관련해서 이 주변 분들의 얘기가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다면서요. 그 남편은 이제 80세고 아내가 81세인데 그만 아내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아내가 뭐 호통도 하고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만 어머니 좀 요양원에 좀 모시세요. 아버지라도 좀 편하게 사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세상에. 그래도 내가 아내를 끝까지 보살피겠다. 아내랑 끝까지 살겠다. 이렇게 해서 만류를 하여서 이제 살게 된 거거든요. 아유. 근데 이런 애틋한 부부를 그 끔찍한 이 살인자가 살해를 했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유, 세상에요. 정말로. 이 남편분요, 남편과 아내분의 이 사랑,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계신 이 100년 해로를 정말 이분들은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가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변 분들이 회상하는, 기억하는 이 노부부는 어땠는지 주변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라고 아무리 데리고 있었어. 아버지가 어렵게 살았대요. 수급자인 지가 좀 1년 됐다고 하더라고. 치매가 있고 그러니까 수급자 신청을 했더니 2년 됐다고 수급자로 산다 그래. 세상에요. 김동철 네. 교수님. 이 어르신들 생활도 넉넉치 않았나 봐요. 그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도 그 남편분은요, 자식들이 모신다고 해도 아니야, 우리 할멈 내가 끝까지 내가 보살필 거야, 이러셨답니다. 진짜. 이게 지금 주변 이웃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사실 할머니가 이제 치매 증상이 좀 심해지면서 바깥 이웃에도 또 많이 지금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간병을 했었었는데 네. 이게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더 있는 부분들도 뭐냐면 이렇게 사실 자녀들이 사실 부모님이 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요양원에 보내드렸다면 사실 이런 사고가 났을까, 사건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애도 증상이 상당히 많이 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네. 치매 노인분들이 고령이 된다면 사실 요양원에 가든 어떤 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네. 둘 다 사고가 날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7월 출소 이후 5개월 만에 이인철 변호사님, 또다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사이코패스거든요. 자기 아버지 살해한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가 지금 가장 무거운 범죄고요. 그다음에 좀 애꿎은 또 피해자 2명을 살해한 거 아닙니까? 벌써 살인 범죄를 3개를 저지른 거예요. 형량만 보면 사형 무기징역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법정 최고형을 좀 선고해서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법정 최고형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런 사건 보면서 뉴스파이터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교정당국, 교도소 갔다 교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수심, 뭐 더 이상한 생각을 하고 복수에 불타고 분노에 불타고 지금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정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뼈아픈 얘기죠.
교도소를 일반적으로 밖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범죄 학교라고 불러요. 예? 교정 교화되기 위해서 들어갔던 교도소가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오는 범죄 학교로 불린다는 거는 법무부나 교정당국에서 정말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예, 이 얘기가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에 들리고 있는 한 교도소에 대한 어떤 교정당국에 대한 신뢰는 그러니까요. 없을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 교정당국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디 동네에 교도소 하나 지으려고 하면 맞아요. 난리가 나고요. 민기 현상 때문에 난리 왜 난 나죠. 교도소가 혐오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부분 등등도 물론 해결이 돼야 되지만 네. 어찌됐건 궁극적인 책임은 법무부 교정국에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 부분 좀 봐야 되고요.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80대 노부부 마치 저희 부모님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 사실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요 범죄에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노출돼 있어요. 예? 결국 그 자유한다고 그러죠. 스스로 방어하는 그 시스템은 있는 자들은 그 충분히 뭐 시설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디서 메꿔줘야 됩니까? 국가의 몫입니다. 예, 국가가 이 저 취약한 계층에 있는 노인들 그러니까요. 사실 이 기초생활 수급비 몇 푼 주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분들 건강 체크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런 범죄로부터 노출되는 것도 하다못해 이 저 잠금 장치 하나라도 맞아요. 국가가 책임져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이제 살만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로 김복준 의원님께서 저희 뭔가 이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사회가 정말 이런 분들을 돌봐야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